자, 아이고 미안. 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지금 솔직히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내가 일부러 이렇게 들어가긴 했는데 일반적인 풀이라고 해서 들어가기는 했는데 아까 얘기하다가 만 게 있어서 그냥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쪽에서 쓴 거 괜히 지웠다. 그쵸? 아까 전에 우함수, 기함수 얘기했었죠? 얘는 다시 한번 dx분의 d. 그죠? 바깥쪽에 코사인 x 나가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x까지 이제 ft dt. 자, 다시 한번. 요게 지금 우함수예요. 그쵸? 얘는 기함수 적분했으니까 우함수입니다. 통째로 우함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기함수가 나와요. 괜찮죠? 자, 그래서 gx가 기함수인 거를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0 집으면 0 나오고 기함수인 거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상태에서 바로 집어넣어봐도 돼요. 어차피 g에다가 2분의 파이 집어넣는다고 친다면 얘는 뭐 미분을 한 다음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 맞는데 아니다. 얘는 미분하고 넣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하다. 미분하고 넣는 게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 집어넣는다고 친다면 얘가 통째로 지금 빵 나와요. 기함수 적분이라서.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은 또 얘 때문에 빵 나오고요. 2분의 파이 집어넣었을 때 얘 때문에 또 빵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뭐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함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기는 한데 생각은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엄밀하게 따지면은 아까 원칙적인 풀이대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 2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집어넣은 거는 미분한 거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집어넣은 거랑은 엄밀하게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눈치는 챌 수 있어요. 여기서도.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쪽으로 한번 좀 가봅시다. 이번에는 그 아까 테스트 문제의 마지막 문제에 해당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5번 문제에 관련된 거. 인테그랄 내부에 그쵸? 변수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x-t로 나오는 거. 그죠? 굉장히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애들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개해서 내보내가지고 이거 통째로 두 번 미분한 게 결국 fx로 나온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문제로 24번하고 25번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사실 초월함수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기출문제가 딱 이 꼴로 나와 있는 거는 없기는 해요. 거의 예분대 수투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변형 적용된 것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사관학교 기출문제가 24번으로 하나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얘가 딱 기본형으로 이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25번은 친절하게 일부러 다 나눠서 준 상태죠. 친절하게. 그래서 한 문제 정도만 풀어봅시다. 25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25번은 이따가 풀이를 빠르게 그냥 본론만 빨리빨리 보고 풀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맨 처음에 0 집어넣은 거 말고 미분에서도 0 집어넣어 봐야 됩니다. 왜냐면 도함수에서 0 집어넣은 거랑 그냥 함수에서 0 집어넣은 거는 완전히 다른 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지수 2개를 주게 돼 있습니다.
내신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모든 학교가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맞춰야 돼요. 출제율이 어느 정도냐? 거의 뭐 한 80%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80% 이상. 근데 80% 이상인데 다 맞죠? 우리도 다 맞아야 돼요. 이거 푸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미안해, 30초에 30초. 이거 푸는데 걸리는 시간. 자, 일단 1차적으로 봐야 될 거는 x에다가 빵 집어넣으면 좌변빵. 얘도 a 빼기 0 플러스 b. 아, a 플러스 b는 빵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은 되겠지만 여기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딱 뭐 나와요? 그 얘 하나 나와요. 그렇죠? 이게 그냥 바로 눈에 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미분한 상태 2a 2x 제곱 빼기 4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또 빵 집어넣어 보면 좌변 빵이니까 얘는 2a 빼기 4. 그쵸? 아, 그래서 a가 지금 이걸 알 수 있겠고, a가 2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이 식을 또 x에 대해서 미분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fx는 4a 2의 2x 제곱으로 나올 거고, a가 2라는 걸 알기 때문에 8 2의 2x 제곱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fa 곱하기 fb 라면은 얘는 f2 곱하기 f-2니까 2 집어넣은 8 2의 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 8 2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둘 약분해서 들어가면 그냥 64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답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초. 30초. 너무 지겹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음 형태꼴 한 번만 볼게요. 다음 형태꼴. 그러니까 수투에는 없는 애죠. 미적분에서만 등장을 하는 애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애예요. 그쵸? 요러면서 이제 우르르르르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무조건 인테그랄 내부에 등식상의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내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x를 무조건 내보내야 돼요. 근데 f 안에 있잖아. 그럼 어떻게 내보내지? 그 치환해서라도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얘 같은 경우는 구간이 상수로 나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거 막 k로 치환하고 이런 경우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절대 안 됩니다. 괜찮죠? 이거는 구간이 상수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적으로 구간이 다 변수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자, 그래서 어떻게 들어간다? xt 자체를 새로운 변수로 치환해줘야 돼요. 이때 잘 봐줘야 되는 게 x는 등식상의 변수고요. 등식상의 변수고요. 인테그랄 안에서는 상수 취급을 받고 있는 애가 x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t는 기존 변수예요. 기존 인테그랄 변수고요. 그 다음에 k가 뭐예요? 얘가 치환된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치환된 변수. 그래서 상수 변수 이 입장에서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얘를 갖다가 치환했다. 그럼 어떻게 하죠? a부터 b까지는 t에다가 a를 집어넣죠. 그럼 k는 ax가 돼요. 괜찮죠? 그 다음에 b 집어넣으면 얘는 bx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fk가 되겠고, 자, 여기서 dt 실수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 양변의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괜찮죠?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앞에 x가 상수 취급이 돼버려요. 괜찮죠? 그리고 dt분의 dk라서 괜찮죠? 얘는 x 곱하기 dt가 dk. 그러면 dt는 어떻게 바꾼다? x분의 1 dk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dt를 x분의 1 dk로 바꿔서 정리해주면은 너는 이제 나가 이렇게 돼줘야 됩니다. 괜찮죠? 자, 치환해서라도 끄집어내야 돼요. 치환해서라도. 요게 뒤쪽에 나중에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만 써놨지만 얘가 fx-t dt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인테그랄 내부 중에서도 f 함수의 내부에 x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치환해서라도 내보내야 된다. 그렇죠? 무조건 x부터 꺼내는 겁니다. x부터. 이거는 수투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으로 26번 간단하니까 직접 한 번만 잠깐 풀어볼게요. 26번.
자, 이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등식상의 변수가 t고요. 인테그랄의 변수가 x입니다. 그죠? t가 등식 전체 변수예요. x가 인테그랄 변수입니다. 반대예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파트의 개념을 되게 나름 열심히 써놨죠. 그 네모박스. 그러니까 뭐죠? 그 열심히 써놓은 이유가 딴 거는 어차피 말로 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얘네는 말로만 해놓으면 이게 좀 날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나름 열심히 쓴 거예요. 그 한 번씩 한번 보면 좋긴 합니다. 한 번씩. 겁 맞고 싶지. 맛있겠지. 여기다 냅둘게. 필요 안 먹어요. 헷갈리는 거 있을까? 그치, 어렵진 않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가볼게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던 거랑은 조금 다르기는 하죠. 보통 우리가 등식상의 변수는 x로 많이 잡아요. 근데 얘는 등식상의 변수가 아니고 인테그랄 변수를 x로 잡아놨어요. 그쵸? 그러니까 t가 상수예요. 상수. 근데 얘가 인테그랄 내부에서만 상수지 전체적으로는 변수에 해당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t에 대한 항등식이고 얘는 x에 대한 적분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tx를 치워낼 거예요. 자, tx를 k로 치워낸다면 자, 이때 뭐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요?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얘는 dx를 바꿀 거기 때문에 그래요. t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x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양변에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자신 있으면 그냥 t dx는 dk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만약에 헷갈릴 것 같으면은 그냥 양변에 x에 대해서만 미분해요. 자, 이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얘가 지금 상수 취급이에요. 여기 상수. 그래서 t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t는 dx 분의 dk라고 쓸 수 있고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는 dx를 바꿔 쓰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dx는 t분의 1 dk로 바꿔 써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바뀌어요. 어떻게? x는 어떻게 바꾸지? 여기서 또 바꿔 쓸 수 있죠? x는 t분의 k로 바꿔 써주면 되는구나. 그렇죠? x는 t분의 k로 바꿔 쓰고요. 그 다음에 f 안에 있는 tx는 통째로 그냥 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x가 t분의 1 dk구나. 그렇죠? 그게 지금 4t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괜찮죠? 구간은 그럼 어떻게 해요? 아래 끝이 0입니다. 어디다 집어넣어요? x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k값은 빵이에요. 자, 그리고 윗끝 2죠. 2를 딱 집어넣으면 2t죠. k는 2t예요. 그래서 구간이 상수가 아니고 변수예요. 괜찮죠? 구간이 변수. 자, 그럼 이때 이걸 왜 한 거예요? 이걸 한 이유는 얘네 때문에 한 거예요. 얘네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내보내야 돼요. 무조건 내보내야 됩니다. 너네는 어차피 상수잖아. 밖으로 나갈게. 그렇죠? 내보내줍니다. 요거를. 자, 그래서 얘는 t제곱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2t까지 kfk dk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에는 x랑 t만 나왔지 막 k 같은 거라는 걸 쓰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되게 어색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주의 깊게 봐줘야 됩니다. 미적분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보면 알겠지만 그 몇 문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최근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근데 내신에서 당연히 충분히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t제곱 넘겨주고 윗끝 아래끝 똑같이 만들어서 정리해준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자, 1번만 이따가 마무리해 볼게요. 좀만 더 풀어봅시다. 속미분을 안 했네. 이게 앞에 2가 또 곱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속미분이 안 들어가 있어.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미적분이 아니라 다항함수,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어때요? 합성함수 미분법을 안 배우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나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라지 fx 빼기 라지 fa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변에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면 당연히 얘 미분한 결과는 스몰 fx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적분은 합성함수 미분법을 알기 때문에 얘에다가 일부러 막 장난질을 쳐놔요. 그렇죠? 그럼 얘는 라지 f, 이거 부정적분 라지 f라고 친다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양변에다가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친다면 아쉽게도 이게 스몰 fx 제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미분인 2x가 또 곱해줘야 돼요. 괜찮죠? 이 속미분을 되게 잘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x가 아니면 속미분까지 생각해줘야 돼요. 왜 내가 자꾸 이걸 이렇게 바꿔 쓰는지 그걸 좀 생각해주면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도 어떠냐면은 이 상태에서 t제곱은 당연히 넘기겠죠. t제곱 넘겨놓으면은 인테그랄 0부터 2t까지 kfk dk. 자, 요게 지금 4t 4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미분해주면 되겠구나. 양변에 t에 대해서 미분했다 라고 친다면 그럼 어차피 이건 적분한 다음에 2t 집어넣고 0 집어넣고 미분한 거니까 그냥 요 식에다가 2t 집어넣으면 되겠네.
2tfet가 16t 세제곱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통째로 함수를 gk라고 놓고 본다면 얘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라지 g에다가 2t 집어넣고 라지 g에다가 0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미분을 한다면 얘를 양변의 t에 대해서 미분한다면 스몰 g 2t에다가 속미분인 2까지 더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속미분인 2까지. 자, 그럼 얘는 뭐예요? 2에다가 스몰 g에다가 2t 집어넣었으니까 2t 곱하기 fet. 그쵸? 아, 요게 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에 지금 2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자, 조금 1분만 이따 마무리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후딱 마무리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얘는 4t로 약분하니까 FET는 4t 약분하면은 4t 제곱으로 그냥 써도 되겠네요. 물론 이거 그냥 약분하면 안 돼요. 이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게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이제 수능에서 나갈 수 있어요. 뭐야, 이거 4t 약분하는 거 되는 거 아닌가? 자, 얘가 0이면 못 나눕니다. 한마디로 지금 얘는 t가 0이 아닌 경우의 현장에서만 4t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4t 제곱이 되겠고요. t가 0인 경우에는 어떻다? 모르는 거예요. 그쵸? 모르는 겁니다. 이거 실수, 이거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당연히 위에 거 아니야? 항등식이니까 이러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러면 잠깐만, 이 문제에서는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답이 나오지? 문제 조건에 지금 연속 조건이 있어요. 이 연속 조건 없으면 이거 안 돼요. 괜찮나요? 연속이니까 이거 극한 0으로 보냈을 때 0 나오니까 F0도 0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연속 조건 없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연속 조건이 없는 애들로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들이 있어요. 참고로 9월 이후에 보는 그죠? 우리 모의고사 내가 정리한 모의고사들이 있는데 그 모의고사 중에서 딱 이걸 건드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일단 0이구나. 왜? 연속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F2는 t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F2가 4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문제만, 딱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28. 그죠? 28번.
그죠? 당연히 구간이 변수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니까 뭐 위끝 아래 끝 똑같은 거 집어넣어보고 그 다음에 미분해 볼 텐데 인테그랄 내부에 등식상의 변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x가 변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x가 있으면 쟤는 치환도 안 되고요, 미분도 안 돼요. 그래서 구간이 상수건 변수건 인테그랄 내부에 쉽게 말해서 피적부담수의 x가 있으면 뭔 짓을 해서라도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 짓을 해서라도. 그게 기본 마인드로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우 하필 F 안에 들어가 있네. 그 F를 갖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냥 치환해서 빼낸다. 이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죠? X-T 같은 거를 K로 치환해서 빼낸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천천히 조금만 가볼게요. 이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풀고요. 자, X-T를 K로 치환을 한번 했어요. 그쵸? 아까는 곱하기였는데 이번에는 덧셈 뺄셈. 그쵸? 딱 27번이 지금 X 플러스 T로 돼 있는 상태고 28번은 X-T로 돼 있습니다. 별 차이는 없어요. 그쵸? 자, 다 똑같아요. 그냥 X 내보낸다. 그것만 생각해 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양변에 뭐에 대해서 미분한다?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뭐야, 얘는 지금 X는 빵. 그쵸? 상수예요, 상수. 괜찮죠? 상수. 이 인테그랄 안에서는 T만 변수로 잡고 있기 때문에 얘는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DT가 DK로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라지 fx는 어떻게 된다? T는 어떻게 바뀌어요? X-K로 바뀌겠고, 그 다음에 스몰 f 안에 있는 X-T는 K로 바뀌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dt 자체는 마이너스 dk로 바뀌게 되겠고, 그 다음에 구간이 0부터 x까지 어디다 집어넣어요? t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 인테그랄 변수가 t니까. 그래서 t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k는 x. 그렇죠? 그래서 얘는 x부터 그 다음에 x 집어넣으면 k는 빵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를 갖다가 윗끝 아래끝 위치 뒤바꿔 준다면 x-k fk dk.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라지 f를 미분하면은 얘 결국 뭐 해야 돼요? 미분하면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가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눈치 빨리 채워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스몰 f 두 번 미분한 게 스몰 f 두 번 적분한 게 라지 f예요. 그렇죠? 이건 눈치 빠르면 그냥 바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얘는 전개해서 내보낸다면 x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k dk, 그 다음에 빼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kfk dk. 우와,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나와요? 이거 한 번에 나오게 하려고 오늘 테스트 5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앞 페이지에 있었던 거 어디 갔지? 구간 변수인 거 중에서, 그죠? 어디 갔더라? 그죠? 아까 전에 한 거. 아까 해서. 방금 한 거. 그죠? 방금 한 거. 방금 한 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걸로 미분한다 라고 쳤을 때, 라지 f 프라임 x가 결국 뭘로 나와요? 이거 미분하면 얘 그대로. 그죠? 그래서 0부터 x까지, fk dk.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은 앞에 거 그대로니까 xfx야. 얘 또 미분하면 xfx. 구간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았어요. 딱 이쁘게 x로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 다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a 집어넣은 게 ln1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라지 f 프라임 a가 0부터 a까지 fk dk인데 그 fk가 지금 저쪽에 1 플러스 x분의 1 이걸로 나오잖아요. 뭐 x로 그냥 쓸게요. 지금 뭘로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게 지금 ln12구나.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부정적분, 분모 미분한 게 분자니까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a 집어넣으면 ln 1 플러스 2, 0 집어넣으면 ln 1이니까 빵. 이 둘이 똑같구나. 그래서 a 값이 얼만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뭐 답은 그냥 9예요. 자, 그러면은 아직 연습 좀 덜 된 것 같아서 미안해. 이 관련된 문제 딱 하나만 더 할게요. 미안해. 지겹죠? 지겨워. 미안해. 30번 하나만 더 해볼게. 30번 하나만.
자, 조금만 힘내요. 요 단원에서 미적분 킬러가 다 나옵니다. 요 단원에서. 한 3분의 1은 도함수 활용 쪽에서 나오고요. 거의 대부분 다 이쪽에서 나와요. 수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몇 개 안 되잖아요. 50몇 문제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다음 단원 정적분 활용. 어렵다. 개념만 어렵잖아요. 그 쉬운 거밖에 안 나와요. 그쪽은. 그래서 아마 오늘이 제일 빡셀 겁니다. 미적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아 진짜 이게 구간이 x 아니 t가 0이잖아요. 그럼 t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k는 x죠. 이거는 지금 t 구간이지. 얘는 바뀐 거 어디 갔더라? 얘는 구간이 k 구간이죠. 그래서 t가 0일 때는 k는 x예요. 괜찮을까? 그 다음에 t가 x일 때는 여기다 또 t에다 x 집어넣으면 k는 0 나오지. 그래서 x부터 0까지로 간다. 요거 질문한 거 맞지? 아니, 너무 쉽지. 아이고, 얘는 이 함수를 통째로 뭐 hk라고 한다면 라지 h 제로 빼기 라지 hx잖아요. 그럼 미분하면 마이너스 3 hx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x 집어넣으시고 나와요. 사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적분 함수의 활용 쪽으로 집어넣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정적분 함수의 극대극소에 관련된 문제이긴 하니까. 근데 얘가 따로 가 있으면은 또 헷갈릴 것 같아서 일부러 같은 데다가 좀 몰아놨습니다. 볼 때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천천히 한 번만 바꿔볼게요. 일단 요거는 그렇다 치고 처음 부분만 좀 해볼게요. 자, 뭘 먼저 한다고요? 그죠? 이거 윗끝 아래끝 똑같으니까 일단은 뭐가 됐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해보는 거는 윗끝 아래끝 똑같은 거 넣어보는 거예요. 괜찮죠? 아, G0는 일단 빵이구나. 그쵸? 피적분 함수에 X가 있건 말건 상관없이 무조건 윗끝 아래끝 똑같으면 빵 나와요. 괜찮죠? 물론 X부터 꺼낸 다음에 해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근데 결론은 똑같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 얘가 없어져야 돼요. 왜? 피적분 함수에 x가 있으면은 치환이고 미분이고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로. 그냥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꺼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미분부터 할 건데 못하니까 끄집어내자. 자, 다시 한번. 지금 이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케이스는 두 가지로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들의 활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겠지만 극한, 연속, 미분 가능성,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최소, 함수 그래프, 방부등식 활용, 속도는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정적분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건 정적분 나눠내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보는 거냐? 그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활용하려면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케이스로 몰고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무슨 뜻이냐면 이거 적분 하라는 얘기예요?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적분할 생각하고 있으면. 괜찮죠? 아, 구간의 변수니까 일단 도함수를 해석을 하겠구나 라는 게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두 번째 미분할 건데 못해. 그래서 우리는 x-t를 치환을 일단 들어가게 되겠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dt가 dk가 되겠죠. 왜? x는 상수니까. 그렇죠? x는 상수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다시 한번 gx가 어떻게 바뀐다? 자, 아래 끝 0. 어디다 집어넣어요? t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k 값은 x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수기 때문에 얘는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t에다가 x를 집어넣어요. t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은 바뀐 치환 변수 같은 경우는 x 빼기 x니까 k는 0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x부터 0까지구나. 그 다음에 t를 바꿔 써줘야 돼요. 왜? 뒤에가 어차피 dk로 바꿀 거니까. 그렇죠? t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t 바꿔 쓰는데 x-k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fk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dt는 어떻게 바뀐다? 마이너스 dk로 바뀐다. 그쵸? 왜 이 꼴이 엄청 나온다고 얘기하는지 이해되죠? 치환해서 놓고 오면 결국에 이 꼴 또 나오는 거야. 지긋지긋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얘는 0부터 x까지 x-k fk dk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윗끝 아래 끝 집어넣어요? 아니, 그건 아까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g'x를 들어갑니다. g'x를. 자, 그러면 얘는 어쨌거나 우리 지긋지긋하게 많이 했으니까 이걸 딱 미분한 순간 뭐가 나온다? 0부터 x까지 fk dk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미분하는 순간 막 전개해가지고 해놓고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뭐예요? G'빵은 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미분하면은 fx가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걔는 좀 논외로 두자 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가야 돼요. 그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결국 극대점의 좌표를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G'이 빵 나오는 애들 중에서 G'이 양에서 음으로 가는 애들을 다 따줘야 돼요. 그럼 결국엔 뭘 해야 돼요? 적분해야지 뭐. 괜찮죠? 얘는 적분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가 G' 가지고 해석할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네 번째. G'x는 0부터 x까지 fk dk. 자, sin 파이 루트 k. 이렇게 들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얘를 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적분하지? 치환 적분이죠? 괜찮죠? 치환 적분하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통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헷갈려. 어차피 이거 보려면 미분해서 또 보는 것도 괜찮냐? 아니,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도함수 입장에서 봐도 돼요. 근데 결국엔 함수값 알기는 해야 되니까 그 더 내려간 도함수에서 보면 이거 극점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 적분하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통째로 파이 루트 k를 뭐라고 해야 할까? 뭘로 치환할까? 그냥 a로 치환 한번 해볼게요. 파이 루트 k를 a로 치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파이 루트 k를 a로 치환했는데 미안해. 그냥 얘만 a로 치환할게. 왜냐면 파이 때문에 헷갈릴 것 같아서. 통째로 치환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미분하면 dk가 나올 텐데 이거 그냥 미분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양변에 제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무리함수 치환 적분할 때 계속 얘기했습니다. 통째로 치환하는 게 제일 괜찮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곱해놓고 양변에 미분을 해주면 2a, da. 그렇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 식은 이제 어떻게 돼요? G'X는 인테그랄. 0 집어넣으면 A도 빵. X 집어넣으면 얘는 루트 X.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인, 파이 A. 그 다음에 DK는 뭐죠? EA, DA.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또 뭘 들어가야 되지? 부분적분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부분적분. 얘 미분할 거, 얘 적분할 거 해서 정리해주면은 아예식이 다 튀어나오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것도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얘는 미분할 거, 그 다음에 적분할 거로 본다면 얘 미분해서 2로 나오게 되겠고요. 얘는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파이분의 1 코사인 파이.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요 식은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자, 얘는 둘 곱한 거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분의 2a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a. 그렇죠. 코사인 파이 a. 여기에다가 윗끝 아래끝 집어넣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둘 곱한 거는 빼서 한번 또 적분해주면 될 겁니다. 마이너스 파이분의 2 코사인 파이 A. 그렇죠. 얘를 A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될 것 같아요. 0부터 루트 X까지. 자, 그럼 얘는 G'X가 요거 집어넣어주면은 얼마지? 마이너스 파이분의 2A 코사인 파이 루트 X. 그죠? 이렇게 각도로 나오겠고, 0 집어넣으면 어차피 코사인 0은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분의 2인데 A가 또 있기 때문에 얘는 0 들어가는 거다. 여기 A 남아 있으면 안 되네. 미안해. 루트 X네. 그렇죠. 그 다음에 0 집어넣었을 때는 요 A 때문에 빵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놓고 본다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끼리 그냥 날려준다고 치고요. 얘 파이분의 2는 내비둘게요. 그 다음에 얘는 적분하면은 또 파이분의 1 사인 파이 A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뭐 얘는 계수니까 밖으로 뺀다고 친다면 이렇게만 써도 상관이 없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파이분의 2 루트 X 코사인 파이 루트 X, 그 다음에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2에다가 루트 X 집어넣으면은 사인 파이 루트 X 이렇게 나오게 돼요. 0 집어넣으면 어차피 사인 빵은 빵이니까. 그래서 얘가 도함수예요. 요게 지금 도함수예요.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0 되는 지점들을 찾아주면 됩니다. 부호가 변동되는 것까지 생각을 좀 잠깐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오케이, 조금만 고민해볼게요. 그래프로? 이 상태에서 그래프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굳이 저렇게 들어갔는데 사실 내가 혼자 푼다면 난 이 상태에서 그냥 그래프로 가요. 근데 이게 X가 아니라서 주기가 안 나와요. 되게 애매해져. 미안. 그래프는 없으려. 응? 그래프는 그릴 수는 없지. 근데 예측은 할 수 있죠. 대충 어떤 느낌이다라는 거. 혹시 그래프로 들어갔나? 그래프를 대충 예측해서 이쯤이겠다 했는데 다시 풀어. 오케이.
그렇죠? 일단은 수식적인 걸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조금 많이 어렵기는 합니다. 아마 좀 답내는데 힘들 것 같으니까 얘는 차근차근 한번 천천히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얘가 0 나와야 돼요. 그렇죠? 얘가 0 나오면서 전후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케이스를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얘 우리 그래프 못 그립니다. 그지? 못 그려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 주죠? 넘겨서 가는 거예요. 넘겨서 가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쵸? 이거 우변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우변으로 넘겨주면은 파이분의 아니다 2루트 x 곱하기 코사인. 괜찮죠? 얘는 파이 제곱분의 2 사인이에요. 괜찮죠? 이 둘이 똑같은 경우가 지금 극점이 될 수 있는 후보 지점들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할 건데 2 약분시켜주고 파이 약분시켜주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코사인 나누는 게 낫죠. 이거 제곱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보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면 코사인이 0이 아닐 때로만 일단 한정해서 가야 돼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요. 코사인이 빵 나오는 경우는 이거 빵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나옵니다. 어차피. 그래서 극대에서 판단할 때는 코사인으로 나눠도 상관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루트 x 파이도 넘겨볼게요. 파이 루트 x가 탄젠트 파이 루트 x랑 만나는 케이스로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괜찮죠? 탄젠트 파이 루트 x랑.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만나는 점을 또 치환해서 보면 되겠구나. 지금 이게 합성함수잖아요. 합성함수의 방부등식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각을 통째로 치환해서 보는 게 제일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에 나는 뭐라 그럴까? 요거 통째로 그냥 T로 써도 되나? T로 써도 되나? 괜찮죠? 통째로 T로 한번 놓고 볼게요. 얘도 통째로 T로 한번 놓고 봅시다. 괜찮죠? 아니 어차피 파이 루트 x랑 t는 1대1 함수잖아요. 그렇죠? 1대1 함수기 때문에 그 t가 나오는 근마다 x 값이 하나씩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나머지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봅시다. 나머지 하나. 그러면 얘는 t가 탄젠트 t랑 만나는 게 되는 거고, y는 t랑 y는 탄젠트 t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쪽에다가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차피 x는 양수밖에 안 나와요. x는 양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t도 양수밖에 안 그려집니다.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요게 지금 t축, y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예요. 그렇죠?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렇죠? t랑 탄젠트 t 관련된 그래프로 그려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또 하나 그려놓으면은 뭐가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요 부분이 파이니까 2분의 3파이. 그죠? 또 하나 또 그려준다 그러면은 여기가 2파이, 여기가 2분의 5파이. 그쵸? 자, 이 그래프들이 지금 y는 탄젠트 t예요. 자, 그리고 얘랑 만나는 게 지금 딱 뭐예요? y는 t예요. y는 t. y는 x랑 똑같은 겁니다. 길게 일자리인 직선이에요. 그럼 얘 0에서 길기가 1이잖아요. 그쵸? 그럼 맨 처음에 안 만나요. 그 다음에 계속 뚫고 가면서 만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계속 뚫고 가면서 만납니다. 자, 그때 얘는 패스. 그죠? 이건 극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얘가 지금 그 A1에 관련된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이거를 T1이라고 한번 볼게요. T1.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이 T2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면 잠깐만. T1은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에 나오게 되는구나. 괜찮죠? 근데 아까 T가 뭐였어요? 파이 루트 X예요. 파이 루트 X. 괜찮죠? 파이 루트 X. 그래서 얘는 T1이 파이 루트 X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x1은 1보다는 크지만 4분의 9보다는 작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괜찮죠? t1 자체가 오케이. x1 a1이라고 해도 됩니다. a1. 와, 근데 잠깐만, 얘가 극대인지 어떻게 알지? 얘가 극대인지 어떻게 알지? 자, 맨 처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라고 한다면, 파에서 2분의 3파이라고 한다면 어디 갔지? 뭐라 그럴까? 뭐라고 해야 되지? 어차피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코사인 파이가 아니다. 이 각도가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로 나온다 라고 한다면 코사인 값은 3, 4분면이에요. 음수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얘도 음수예요. 그러니까 양수에서 음수니까 지금 빵 나오는 케이스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코사인은 3, 4분면에서 어때요? 증가함수예요. 괜찮죠? 사인은 3, 4분면에서 감소함수입니다. 이해될까요? 이 부호 판정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딱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요 값 자체가 2분의 3파이 아니다.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 사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 갔더라? 몰라. 미안해. 요걸로 갈게. 사인 그래프가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코사인도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예요. 파이고 2분의 3파이. 얘는 증가고 얘는 감소예요. 그렇죠?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그러면은 그 둘이 빵 나오게 하는 그 기점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전에는 어때요? 얘는 증가함수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요 마이너스 값이 조금 더 작아집니다. 괜찮죠? 딱 예를 들어서 뭐랄까 요 지점에 해당하는 데서 지금 T1이 존재한다 라고 쳐볼게요. T1이 존재한다고 쳐볼게요. T1보다 작을 때는 좀 더 작죠? 괜찮죠? 코사인 값이 더 작아집니다. 근데 마이너스니까 더 커요. 더 큰 상태예요. 한마디로 더 큰 상태. 그 다음에 사인 값은 어때요? 더 작죠? 사인 값은 더 작아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거에서 더 작은 걸 빼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게 더 큰 상태라는 거야. 뭐보다 큰 거? 0보다 큰 거. 괜찮죠? 기존에 있는 게. 이해될까요? 그리고 뚫고 지나가잖아요. 뚫고 지나가면 관통하죠? 그럼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한마디로 얘는 극대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요 지점. 내가 T2라고 썼는데 그럼 얘도 극대냐? 쟨 100% 극소예요. 왜 극소죠?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극대 다음에 극대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불연속이면 모르겠는데 연속함수잖아요. 극대 다음엔 무조건 극소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한 칸씩 건너뛰는 걸로 계속 극대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A6를 찾을 수 있어요. 1분만 잠깐 정리하면서 고민 좀 해봅시다. 자,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아무래도 그쵸? 명백하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조금 힘들기는 해요. 사실 지금 해설지 같은 경우에는 풀이를 어떻게 들어가고 있냐면은
나는 여기에서 굳이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해설지 같은 경우는 얘를 한번 또 미분해서 이해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도함수 그래프를 유추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은 난 그렇게 풀어요. 나 혼자 풀 때는. 그게 더 빠르기는 해요. 근데 왜 그걸로 안 들어가고 이걸로 들어가냐? 만약에 얘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로 들어가잖아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얘는 그냥 완벽해요. 확실해요. 틈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질 거는 더 많아서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대신 얘로 정리되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 그래프로 들어가면은 약간 긴가민가한 거를 확신할 수 있을 만한 많은 경험 수치가 있지 않으면 솔직히 여기서 한번 또 미분한 그래프 가지고 본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수능이라면 급하면 해야죠. 급하면 해야지. 근데 지금은 연습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걸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미안해, 얘는 좀 지우고요. 이쪽에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A1은 딱 얼마? 1에서 4분의 9 사이. A1은 1제곱에서 2분의 3제곱 사이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A2는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그쵸? 여기서 파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2파이 늘어나는 거예요. 괜찮죠? 2파이마다 나오겠구나. 물론 엄밀히 따지면 2파이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나가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사이 구간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탄젠트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교점에 관련된 걸로 수열의 극한에서 뭐라 그래야 될까? 이름 헷갈리는데? 샌드위치 정리. 그렇죠? 샌드위치 정리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진짜로 실제로 수열의 극한에도 있고요. 기억은 좀 안 날 수도 있는데 수업 시간 때 하긴 했는데 미안해. 아무튼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2파이를 더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2파이가 더 커진다라는 거는 3파이부터 2분의 9, 2분의 7파이죠? 그렇죠? 그러면 파이 약분한다고 친다면 어차피 그냥 2만 더 늘어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1 플러스 2제곱.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 2 하나 더 더한 거니까 2분의 7제곱.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잠깐만, 얘는 왜 K제곱에다가 K 플러스 1제곱으로 집어넣지? 이 안에 들어가도 이 안에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좀 넓게 잡고 있는 거야. 얘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아주는구나. 왜? 실제로 해설이 그래프 가지고 해설 들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도 약간 그걸 좀 배려한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잠깐만, 뒤에 있는 해설은 공식 해설? 공식 해설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평가원은 공식 해설을 안 만들어요. 공식 해설을.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걸로 봐도 되고 이걸로 봐도 상관없던 거예요. 괜찮죠? 그럼 A2는 3제곱에서 4제곱으로 그냥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간다 그러면은 A6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2식 5번 들어갔으니까 11제곱에서부터 12제곱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K 값이 11이다 라고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로 들어가도 되기는 하는데 얘는 그래프 말고 나는 적분으로 마무리를 해 봤습니다. 이거 좀 지워볼게요. 그러면 그래프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프로 들어갔냐? 자, 여기에서 그냥 잠깐 짤막이에요. 얘는 진짜로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방금 풀이로 그냥 들어가는 게 제일 나을 수 있어요. 자, G2'X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거 미분해서 들어가는데 X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 그냥 X 집어넣으면 끝나지. 그렇죠? 그래서 sin 파이 루트 X 이렇게 될 거야.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어떻게 그려요, 얘를? 못 그려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 어떻게 하냐면은 이 상태의 그래프를 사실 그릴 엄두가 보통 안 나잖아요. 이거 뭐 극점 찾는 것도 솔직히 좀 오버한 것 같고 근데 넓게 이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사인은 통째로가 정수 파이일 때마다 빵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x가 1일 때 빵 나오고요. 그렇죠? 사인 파이가 되니까. 그 다음에 2파이가 되면 빵 나오죠? 4 집어넣었을 때 빵 나와요. 그죠?
1제곱, 2제곱, 그 다음에 3제곱, 4제곱. 미안해. 원래 되게 긴데, 그냥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사인 값은 어차피 0부터 파이까지는 양수 나오고, 음수 나오고, 양수 나오니까, 몰라. 그냥 부호만 생각하지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렇죠? 자, 이게 다시 한번 무슨 그래프? 이게 도함수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뭐가 증가, 감소? 도함수가 증가, 감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함수가 증가, 감소이기 때문에 어차피 1일 때 값이 얼마? 극소. 그렇죠? 극소. 극소. 자, 여기가 극대가 될 거예요. 얘가 극소가 되겠고요. 좀 더 넓겠죠? 그렇죠? 좀 더 넓겠죠? 반대로 갔네. 반대로 갔네. 미안해. 반대로 갔네. 극대. 그렇죠? 자, 여기가 극소로 나오겠고, 어차피 지금 여기 최대값 1이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당연히 오른쪽으로 쭉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넓이는 얘보다 얘가 크고요. 넓이는 얘보다 얘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올라갔다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게 되게 많이 올라가요. 좀만 더 내려서 그릴까? 요 정도라고 잡고요. 이쪽에서는 뭐 이만큼 내려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쪽에서는 얘보다 높게 올라간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저 완성시켜서 그린다고 친다면 X축이 밑에 있을 거예요. 왜? G'이 어차피 0집으면 0 나와요. 괜찮죠?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N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1제곱이고요. 여기가 지금 2제곱이죠. 얘가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여기가 A1이에요.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극소로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극대가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A2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3제곱과 4제곱 사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보통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적분해서 들어가는 것도 상관은 없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좀 가볼게요. 자, 마지막 내용이요. 마지막 내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하이라이트예요. 두 번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활용이에요. 그래서 도함수 활용 문제가 그대로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게 극한. 그렇죠?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냥 극한과 관련된 거.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어요?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x-a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그쵸? 거의 대부분 다 이꼴로 나와요. 정적분으로 정의하면서의 극한 같은 경우는 일부러 좀 0분의 0꼴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어때요? 요거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라지 fx 빼기 라지 fa로 나오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얘는 미분계수 정의 그대로 가니까 라지 f 프라임 x라고 보면 되겠고, 라지 f 프라임 a라고 보면 되겠고, 그게 그냥 스몰 f 아니냐. 여기다 그냥 a 집어넣은 걸로 끝난다. 라는 거예요. 얘밖에 안 나와요. 극한에 관련된 거는. 물론 좀 더 심화돼서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꼴 자체, 제일 많이 나오는 기본꼴 자체가 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소에 관련된 거. 사실 연소에 관련된 건 특별하게 나오진 않아요. 연속 조건이 들어가 있는 그냥 정적분 함수의 활용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연속 조건 문제 나왔다 그러면 난이도가 좀 상당합니다. 극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6이 나오는데 어려운 극한도 있을 수는 있어요.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근데 연속은 무조건 다 심화예요. 연속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게 이제 미분 가능에 관련된 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문제들. 당연히 어렵겠죠. 그냥 기본 문제인데도 어려운데. 그렇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함수 활용이에요. 도함수 활용. 그래서 증가와 감소에 관련된 거. 그래서 도함수가 양수함수 가지고 보는 거. 다섯 번째. 방금 한 거예요. 방금 한 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관련된 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어때요? 난이도가 좀 높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원래는 이쪽 파트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사실상 얘를 못하는 것보다 아예 시작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일부러 이쪽 파트에 집어넣은 거야. 그렇죠? 치환해서 끄집어내라. 그렇죠? 이걸로 들어간 겁니다. 뒤는 어떻게든 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 숙련이 된다고 친다면. 그 다음에 6번째로 나오는 게 당연히 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리는 거. 도함수 찾아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최대와 최소. 이때 최대와 최소는 좀 독립적으로 좀 빼놨어요. 요게 있지 않고 다음 유형으로 그냥 집어넣어놨어요. 통째로 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왜냐면 이쪽 같은 경우에 자꾸 극점과 양끝값 가지고 그냥 들어가주면 되는데 어차피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막 자꾸 막 적분하고 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는 일반적인 그 기출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자꾸 그냥 다 적분을 하고 있어요. 그냥 미분해서 극점과 양끝값 하면 되게 빨리 나오는데 굳이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방보등식에다가 활용하는 거. 그렇죠. 이거는 똑같이 그냥 기존에 하던 것처럼 그래프만 그려놓으면 오르락내리락으로 그냥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활용 쪽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오는 거, 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 한 문제 정도만 직접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31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 기초적인 문제들은 사실 수학 2에서 하다 보니까 미적분에는 본격적인 문제들밖에 안 나옵니다.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뭐 극한이건 연속이건 뭐건 정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면 윗끝 아래끝 확인하고 걔부터 꼴 처리 방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 카트. 어우 미안 너무 쉬웠구나. 너무 쉬워. 자 0분의 0꼴인 걸 눈치채줘야 돼요. 자 모든 극한은 반드시 꼴부터 봐야 됩니다. 분모가 0으로 가요. 분자는 1로 갑니다. 아, 0분의 1 곱하기 얘가 윗끝 아래끝이 똑같아져요. 0이네요. 괜찮죠? 그러면 얘가 수렴하고 있다라는 거는 얘 때문에 수렴하는 거고요. 아, 요게 수렴을 한다 그러면은 수렴하는 경우는 둘이 따로 극한 씌워서 계산해도 되죠. 근데 얘는 1 나온 거 알잖아요. 얘는 그냥 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쟤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없는 거예요. 1이에요. 괜찮죠? 아,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는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이거 없는 걸로 생각을 해줘도 되니까 x분의 라지 fx 플러스 1 빼기 라지 f1 아우 요게 3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죠. 1분만 이따가 마무리해 볼게요. 1분만. 그럼 아까 전에 썼던 그 기본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된 친구들은 종족 바로 나머지가 다 스텝 3예요. 미안해. 스텝 2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된 친구들은 저기 33번으로 좀 가볼게요. 33번. 된 친구들은. 극한 관련된 문제는 사실 할 게 없습니다. 이게 0분의 1 곱하기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0분의 0꼴 얘가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거죠. 그럼 얘는 따로 계산하고 얘는 합쳐서 계산하면 얘는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 어차피 1이니까. 좀 많이 어렵다.
자,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은 라지 F 프라임 1이 되겠고, 그게 스몰 F 1이네요. 근데 스몰 F 1이면은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A. 그래서 A 값이 얼마인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F 마이너스 3.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3이고, 코사인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파이. 그래서 코사인 9파이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3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33번. 자, 시작 자체가 좀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수능 문제에 B형 30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A형, B형 나올 때가 이게 물수능 시절이에요. 물수능 시절. B형이면 이제 이과 겁니다. 이과 거. 최고 난이도 문제기는 한데 이게 물수능 시절이라서 이때 만점자들이 되게 많이 나온 상태예요. 실제로 이 33번 문제는 핵심만 딱 바로 눈치챌 수 있다면 사실 계산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되게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일단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연속함수라는 거. 이 연속 조건이 굉장히 많이 좀 중요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가조건을 딱 보면은 2차 함수예요. 그렇죠? 2차 함수. B, C가 꼭지점이에요. 근데 B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들어가네. 한마디로 대칭축보다 왼쪽만 그래프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뭐 이거를 사실 뭐 쓸 거는 별로 없잖아요. 머릿속에서 일단 그래프적으로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뭐가 핵심이에요? A가 양수인지 무슨지죠. 그래서 A가 양수인 경우, 뭐 물론
A가 빵인 경우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A가 빵인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일단 A가 빵인 경우, 양수인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자, 요 지점이 지금 B, C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중에서 왼쪽 그래프만 들어갑니다. 지금 축은 어딘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음수인 경우도 한 번만 볼게요.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꼭지점이 B, C면서 왼쪽에 관련된 그래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A가 0인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A가 0인 경우에는 무조건 상수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B, C가 어딘가 있을 거고, B, C? 뭐 상관없죠. 어차피 0이면 나올 수 있으니까 왼쪽만 그려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사실 가는 그렇게 메인은 아니에요. 일단은 구분만 해본 것 뿐인 거고, 나가 핵심이에요. 이 연속 조건도 사실 나에서 다 써요. 자, 일단은 인테그랄 내부에 있는 이 피적분함수를 생각하면 이게 지금 무리함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루트를 한번 봐봐요. 루트. 짝수제곱근이에요. 짝수제곱근. 그러면은 짝수제곱근 같은 경우는 루트 내부가 음수가 나오면 되나요? 안 되죠? 이거 건드리는 게 작년 수능에도 나왔어요. 이 루트 내부가 무조건 음수가 안 나온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실수 범위로 정의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얘가 무조건 0보다 커나 같은 구간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모든 실수에 대해서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괜찮죠? 그럼 이걸 1차적으로 들어간다면 FT는 무조건 2 이하로 나와야 되겠네. 괜찮죠? 무조건 2 이하의 값만 존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 얘는 영원히 올라가는데 괜찮네? 불가능. 이거 꼭지점이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1분만 있다가 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걸 먼저 들어갈걸. 너무 내가 본론만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미안. 이거 방금 얘기한 거대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미안. 요거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다시 한 번만. 요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요거였죠. 솔직히 이걸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관점은 뭐라 그랬죠? fx가 정적분으로 정의가 돼 있구나. 그러면 얘는 일단은 정적분으로 정의가 돼 있는데 시작 지점 자체를 다 이걸로 들어간다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로 가잖아요. 변수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거는 그쵸, 0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0 집어넣으면 당연히 그냥 빵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해서 들어가겠죠. 안 쓰더라도 그냥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여기 x 없으니까 그냥 적분한 다음에 뭐 미분해서 들어간다면 루트 4-2fx가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실수 전체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돼 있으니까 얘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는구나. 따라서 fx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좀 너무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근데 이걸로 일단 생각해 볼게요.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 핵심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결국 이 안에서 다 끝납니다. 이 안에서.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딱 하나만 더 찾으면 돼. 왜냐면 B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만 B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30초만) 고민해볼게. 자, 가능한 한 머리를 쥐어짜야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무리함수가 있을 때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봐요.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얘가 무조건 0 이상 나온 것도 맞지만 루트 네버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얘는 그냥 무조건 다 플러스예요. 통째로가 절대로 음수가 또 안 나와요. 통째로가.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은 f'x 앞에 있는 개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증가함수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물론 증가함수는 아니지만 몰라! 감소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감소는 안 한다. 괜찮죠? 절대 음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잠깐만. 지금 벌써 얘를 지웠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감소를 안 한다고? 딱 1분만 고민해봐요. 진짜 딱 1분만. 딱 1분만. 여기서 뭔가 오는 게 좋습니다. 뭔가 와야 돼요. 자, 미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가 지금 쉬는 시간까지 좀 많이 뺏어가지고, 슬슬 마무리 잠깐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주어진 조건을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자, 1번 조건 F0은 0. 그 다음에 f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f'x는 0보다 커 낫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 값이 어때요? 이 값이 0, 1, 2는 없겠죠? 그렇죠? 얘가 0, 1, 2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거 무조건 양수니까 0 집어넣었을 때가 0이고 그 오른쪽은 다 양수 나오고 왼쪽은 음수 나와야 돼요. 괜찮죠?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거 두 개가 나온다고 쳤을 때 요 지점 어딘가에 0,0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0,0이 있을 거라는 거고 그렇죠. 0,0이라는 게 있을 거고 당연히 0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다 음수로 나올 겁니다. 왜냐면 구간 자체에서 양수만 가지고 정리한다 그러면은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음수, 0보다 클 때는 양수 이렇게 나올 테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게 지금 항상 성립해 줘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 명확한 근거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일단 미분 가능한 상태잖아요. 그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상태인데 요거를 만족해 줘야 돼요. 만약에 지금 뭐라 그럴까? B가 만약에 여기에서 C 값이 어떻게 잡을까? 지금 여기에서 B가 지금 내가 양수를 해봤는데 혹시 음수로 잡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좀 있을까봐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일단 확정된 그래프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B가 음수 쪽에서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계속 증가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오른쪽에서 나와야 될 애가 문제가 생겨요. 0,0을 가져야 되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1:1) 함수죠. 1:1 함수. 그러면은 왼쪽에서 0,0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쪽에서 0,0이 나와야 되는데 감소할 리는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위쪽에서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으로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얘가 몰라 0,0을 지나가야 되는데 얘 기울기 일단 빵이잖아요. 빵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애매한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죠? 이쪽을 지나가야만 되겠고 그러다가 오른쪽에서 무슨 2라는 지점으로 상한선이 나올 수 있는 그래프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상한선으로 나온다고 칠 때 0,0 지나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야 돼요? 오른쪽이 일단은 계속 증가를 하는데 유지가 돼줘야 돼요. 그럼 미분계수가 빵 나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생겨요. 괜찮죠?
근데 그게 지금 이 이차함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그래프가 딱 이쁘게 나오기에는 힘든 상태라는 거예요. 뭐 물론 오른쪽 그래프는 상정해서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뭐라 그래야 될까? 미안. 요걸로 생각하면은 아우 자꾸 길어지네. 자, 일단은 요걸로 그냥 들어갈게요. 미안해. 시간 좀 많이 뺏어가지고 아예 그냥 확실하게 들어갑시다. 어차피 B 이하 구간에서는 함수식은 항상 이걸로 확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는 모든 실수에서 다 성립하는 겁니다. 얘는 모든 실수에서. 그래서 지금 요것만 갖고 와서 x가 B 이하인 경우만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B 이하인 경우만. 자, 그러면은 f 프라임 x의 제곱이 4-2fx라고 놓고 봤을 때 어차피 f 프라임 x는 뭐예요? 이 미분하면은 2a의 x b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 제곱 됐겠고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4 빼기 2fx니까 2배의 a x b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c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이게 다시 한번 항등식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항등식입니다. 좀 이해될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얘를 전개한다면 4의 제곱에 x b의 제곱이 지금 얘랑 똑같아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2a x b의 제곱 2고요. 그 다음에 4-2c로 나와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x가 b 이하인 경우에 한정에서는. 괜찮죠? 이게 무조건 똑같아야 되니까 어때요? 양변의 개수 비교로 들어간다라고 친다면 어차피 x-b 제곱 이 창에 관련된 게 4의 제곱과 마이너스 2가 똑같아야 돼요. 괜찮죠? 따라서 a 값이 0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 있겠네요. 괜찮죠? 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상수항이 없잖아요. 요게 지금 빵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C는 2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빵 나오게 된다. 아니 그럼 얘는 지금 여기가 2잖아요. C가 2. 이게 원점을 지나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가 2인 상태에서 이것도 불가능하다면 얘밖에 안 되게 되겠고 자,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러면은 몰라. 지금 꼭지점에서 함수값이 2가 나오잖아요. 그 B,2라는 지점이 왼쪽에서 나올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오른쪽으로 나와야 돼요. 왜? 원점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원점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어딘가쯤에 B,2라는 상태로 나올 수밖에 없겠고 지금 얘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때 원점까지 지나가는 요 그래프로 확정이 될 텐데 문제는 어때요? 감소하지를 않아요. 근데 함수값이 2를 못 넘어가요. 근데 이미 여기서 2예요. 괜찮죠? 더 이상 못 가고 그냥 상수로 나오고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따라서 fx는 x가 b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의 한정에서는 뭐로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1 x b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x가 b보다 커 같은 경우에는 항상 2로 나올 수밖에 없다. 증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상한선 2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로 픽스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b를 찾아야 되는데 b를 그러면 어떻게 찾냐? 아까 얘기한 거야. 이거 원점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f에다가 0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b제곱 플러스 2가 빵이 되니까 b가 2일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그냥 항상 2로 등장을 해줘야 돼요. 2로 등장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0부터 6까지 적분은 어떻게 되겠느냐? 0부터 2까지는 그냥 적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6까지는 그냥 직사각형 넓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얘가 4, 2, 8이 되겠고요. 나머지 요것만 적분해 주면 되는데 혹시 이차함수 두 근 사이 끼인 분의 넓이 기억나요? 그렇죠? 요거에 관련된 넓이가 0, 4. 그래서 6분의 최고차 계수 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근데 그게 이 부분의 넓이지만 전체 절반에 해당하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4 약분하면은 6분의 16. 6분의 16이니까 3분의 8. 그래서 8 더하기 3분의 8. 아, 그냥 적분해도 돼요. 0부터 2까지. 그래서 그냥 적분해도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적분해주고 그 다음에 2부터 6까지는 2 적분한 걸로 들어가도 되는데 방금과 같이 똑같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얘는 3분의 8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8로 나온다. 그렇죠? 4, 2, 8. 그래서 얘는 24에다가 8 더하면은 3분의 32. 그래서 답이 35로 나오게 됩니다. 혹시 이해될까요? 30번 치고는 좀 쉽지 않아요? 미안. 근데 그 큰 틀이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이런 문제를 자꾸 하려고 하냐면 아이 뭐야 이거 옛날에나 나왔지 지금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 그 당장 작년 수능 28번인가? 작년이 아닌가? 몰라 어딘가 지금 28번 우리 교육청 아니다 평가원 문제 작년 6월인가 9월인가 아무튼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루트를 껴가지고 연속함수 조건을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은 요거 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fx 제곱 플러스 2fx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가지고 양변에다가 2를 더해서 얘는 fx 플러스 1의 통째로 제곱이니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로 만들어가지고 연속이니까 넘어가는 그쵸? 미안해 그건 나중에 뺄게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들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어떠냐? 내부가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증가함수 아니다. 감소하지 않는 함수 요거만 좀 다룬다면 할 수 있어요. 이해될까? 그렇죠? 미안. 그래서 큰 틀을 계속 고민해 줘야 됩니다. 큰 틀을. 자, 아무튼 미안해. 잠깐만. 저기 좀만 쉬었다 갈게. 미안해. 31분까지. 5분만. 미안해. 너무 힘들다. 나 이 생각보다 이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미안해.